안녕하십니까, 김 실장입니다. 코로나19가 청괄하는 요즘 잘 지내고 계신가요? 코로나19 때문에 이젠 전 국민이 미쳐가는 거죠. 한국산업인력공단 이하공단에서 시행한 지난 2020년 10월 17일에 있었던 전기기사 및 산업기사 시험 다들 아실 겁니다. 그 중에서도 소방설비기사 기계 분야 실기시험도 같이 시행했었습니다. 공단에서 시행된 이번 3회 시험에서 배출된 많은 합격자들 중에서 한 명은 나다 이 씹새끼야. 네, 저도 그 합격자 명단에 포함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소방설비 산업기사 기계 분야 최종 합격 수기 말미에 소방설비기사 기계 분야 최종 합격 수기를 남겼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영상에 링크로 남겨두었으니 시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가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약속을 지키게 되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4회에 같이 시험 응시하자는 분들이 계셨는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미안하다, 3회차에 합격했다. 그날 응시했던 기사 실기는 가채점 결과 불합격이었고요. 실수한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도 뚜껑을 여니까 50점이 나오는데 정말 첫눈이었어요. 실수만 안 했어도 합격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 내심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다음날 산업기사 시험 응시하고 나서 정말 바닥쳐도 합격이라는 예상을 하고 나왔어요. 65점에서 88점 사이의 점수가 나올 거고 현실적으로 75점 정도가 나올 것이다. 이런 예상을 했고 실제로 75점이 나와서 조금 놀라긴 했어요. 그날 시험을 응시하고 나서 일주일을 쉬기만 했어요. 계속 공부만 하기에는 체력이 뒤따르지 않았고 가족끼리 여행 약속도 잡혀 있었고 쉬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4일 동안 멀리 지방으로 내려가 있었어요. 이후에 집에 돌아와서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실기 준비를 다시 시작했고요. 그때는 3회를 응시할지 4회를 응시할지 결정하지 못했어요. 3회를 추가로 응시한다는 것도 정말 공단에서 임시로 발표한 거였고 그때만 해도 저는 3회, 4회 둘 다 응시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좀 많았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나중에 확정 발표 난 거 보니까 좀 실망이더라고요. 저도 2019년 필기 합격자인데 2019년 4회 필기 합격자까지는 그냥 묻지마 3회 또는 4회만 응시 가능하다는 발표를 하더라고요. 기회를 뺏긴 기분이 들더라고요. 기존 필기 합격자에게도 모두 응시하게 기회를 주던가 아니면 처음부터 통합시험 필기 합격자에게만 3회 시험 또는 따로 특별시험을 통해 기회를 별도로 부여해 주는 걸로 하겠다던가 아니 이건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엉뚱하게 5회 특별시험이라는 걸 만들고 이것과 더불어서 기존 합격자는 뭐 3회, 4회 둘 중 하나만 응시 가능하다. 근데 저도 셔터머 쓸 수밖에 없었던 게 카페 등을 통해서 분위기를 살펴봐도 그걸 갖고 투덜대거나 이의제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좀 기회를 뺏기는 기분이었죠. 근데 어쩔 수 없었어요. 차라리 공단에서 그냥 쟤네만 별도로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다. 아니면 대승적으로 해서 2019년 필기 합격자까지는 3회, 4회 모두 응시 가능하고 5회만 통합 필기 합격자에게만 기회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낫지 않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어쨌거나 4일간의 휴가를 갔다 오고 나서 그때부터 기사 준비를 하기 시작했고 9월 11일에 산업기사 최종 합격 결과를 보고 나서 3회에 응시하기로 결정했어요. 저한테 3회 응시하나 4회 응시하나 시간이 그냥 붕 뜨는 건 마찬가지더라고요. 접수하고 나서 카페 분위기를 보니까 원하는 장소가 아닌 머나먼 타지에서 응시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다는 것에 놀랐어요. 그거에 비하면 저는 매우 운이 좋은 케이스더라고요. 원하는 장소에서 응시했거든요. 뭐 따로 없었어요. 뭐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뭐 다 같은 입장인데 거기서 뭐가 더 쉽고 어렵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뭐 그 중에서도 특히 저한테 개인 사적으로 어려웠던 걸 고르라면은 돌발 상황이 발생한 거. 시험 이틀을 앞두고 고관절이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난감하네, 난감하네. 난감하셨죠? 근데 그동안 노력한 게 아까워서 응시했어요. 카페에서 봐도 뭐 저만큼 운이 좋은 사람이 드물었고요. 우여곡절 끝에 시험장에 갔는데 시험장 교실이 제가 걸린 게 1번, 그것도 겨우 층 하나만 올라가서 그것도 제일 먼저 마주치는 교실에 배정이 됐어요. 이것만 해도 운이 엄청 좋았어요. 아마도 이것만 봐도 올 한 해 운을 다 쓴 것 같은 기분? 근데 더 운이 좋았던 거는 문제가 예상보다 쉽게 나왔다는 거. 아무튼 올 한 해 운은 그날 다 쓴 것 같아요. 물론 중간에 문제도 있었어요. 문제를 봤는데 좀 알듯말듯한 그런 문제가 출제되었더라고요. 시험 이틀을 앞두고 돌발 상황이 발생해서 시험 당일의 컨디션이 정말 완전 최악인 상태였고 그 상태에서 각성제를 한 병 마셨어요. 그러고 문제를 봤는데 아는 문제가 덜어 보였어요. 다행이다. 평이하게 나왔다. 근데 문제를 끝까지 다 풀어봐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뭐 아니나 다를까? 소방 설비 기사는 이제 3시간짜리 시험이잖아요. 절반 지나니까 통증으로 집중력이 저하되고 주의력이 산만해지더라고요. 각성제 한 병 더 마시고 시험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어요. 운도 실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나고 보니까 노력하는 것만이 실력은 아니더라고요. 운도 따라야 하고 평소 몸 관리도 중요하더라고요. 결국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작용해야 올바른 실력이 나오는 것 같아요. 무슨 책으로 공부했냐고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자, 어디 봅시다. 자, 이 책이거든요. 지난번 산업기사 합격 수기 때 보여드렸던 그 책이에요. 그때 기사도 같이 준비했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책으로 공부했어요. 출판사는 성한당이고요. 저자는 공하성입니다. 지금 보시는 2019년판 교재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빨간 책, 예,
지난번 산업기사 합격 수기 때 보여드렸던 지금 이 빨간 책으로는 공부하지 않았어요. 책 하나만 갖고 올인하자는 생각이었고, 두 가지 책을 갖고 공부했다가 잘못해서 답을 헛갈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경우를 배제하고자 지금 보시는 이 빨간 책은 아예 거들떠도 안 봤어요. 그냥 성한당 책만 봤어요. 자, 그리고요. 소방설비 산업기사 과정평가형이 되면서 쓰레기 자격이 됐다는데 그에 대한 제 생각이요. 그것에 대한 과인의 답은 이렇소. 거기에 대한 과인의 답은 재수없어.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자들의 망언을 듣고 있어야 하는가? 여기서 자자는 놈자자입니다. 그러니까 썩 꺼지라오. 과정평가형으로 평가를 병행하는 자격이 쓰레기 자격이 됐다는 본인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쓰레기 자격을 취득하고 나서 그런 말씀을 하시길 바래요. 취득도 안 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이런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어요. 이제 그만해라. 이 버러지 같은 새끼들아. 취득하고도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내가 진짜 살다가 너 같은 모질이는 처음 본다. 저도 과정평가형을 대체로 반대해요. 제가 취득한 자격이 가치가 하락한 게 우려돼서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마냥 반대하지는 않아요. 저도 현장 경력으로 따져서 정말 기술사급에 해당되는 그런 실력과 지도력을 갖고 있는데 그까지 남기 능력이 안 돼서 그 흔한 기능사 수준의 자격도 취득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널렸거든요. 세상에. 내가 배부르고 등 따시다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의외로 문맹이라던가 암기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경력이 10년 이상 된 사람들 중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과정평가형으로 해당 또는 관련 분야 자격을 쉽게 취득할 수 있게 하는 거라면 저도 과정평가형을 찬성해요. 저도 일전에 과정평가형 영상을 제작한 적 있으니까 영상에 링크해 둘게요. 해당 영상을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참고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성한당 출판사에 바라는 점이요. 잠시만요. 자, 어디 보자. 자, 볼게요. 자, 몇 가지 좀 예시를 보여드리고자 제가 좀 몇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2018년 수록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내용을 보시면요.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자, 2018년 1회차에 지금 보시는 뭐 이런 A라는 문제가 나왔다고 치면요. 그러면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출제된 같은 A라는 문제는 풀이의 과정과 답만 제시를 하고 해설은 제일 최근에 출제된 2018년도 1회 몇 페이지에 수록된 이 A번 문제의 해설을 확인해라 라는 식으로 끝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동일한 문제고 그래서 필요하면 내가 해설을 다시 찾아가서 읽으면 될 문제이기도 한데 뒤에 나오는 동일 문제에 대해서도 자 보세요. 지금 이 문제만 해도 해설이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길어요. 보세요. 지금 이런 식으로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길거든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깁니다. 진짜 인간적으로. 근데 뒤에 나오는 동일 문제에 대해서도 동일한 해설이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조자님, 이렇게까지 긴 해설을 반복해서 보여줘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반복학습이요? 네, 좋아요. 근데 이미 저같이 재수 3수 정도 되면 이런 거 다 아이고, 의미 없다. 정말 의미 없어 보여요. 오히려 이런 걸로 저자랑 출판사가 책값만 올려받는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렇게 긴 해설은 제일 최근에 출제된 문제에만 한번 수록하고 그 뒤 과거에 출제된 문제는 그냥 몇 페이지 몇 번 문제에 수록된 해설을 참고해라 라는 말만 남겼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2번 문제 있잖아요. 그 옆에 보시는 3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저자와 출판사에 질문할게요. 진짜 이런 형태의 문제에서 이 답을 지금 보시는 이 답을 해설에서 반복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의도가 뭔지 모르겠어요. 답을 제시하시고 나서 그냥 NF-10 몇몇몇째 몇 조에 이 문제의 답이 안내되어 있으니까 그냥 답을 먼저 제시한 뒤에 해설에선 그냥 NF-10 어디에 몇 조에 이 문제의 답이 안내되어 있으니까 그냥 개개인이 각자 알아서 찾아가 확인해라. 그냥 이렇게만 안내하고 끝내면 될 것 같은데 저희도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손발 다 있어요. 최소한 공부하고자 하는 지능 의지 다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하신 이런 것도 역시 페이지 수를 쓸데없이 늘려서 공연이 책값만 늘리려는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요. 자, 다음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요. 페이지가 오른쪽 페이지에서 끝나는 경우에 이제 다음 페이지로 이렇게 딱 넘기면은 좀 비게 되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이제 띄우는 경우는 이제 장점인 것 같아요. 연도별로 문제를 나눠서 암기하는 저한테는 이런 거는 그중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오타나 오류 검수도 더 철저히 해주세요. 저도 가끔 보면서 오타 오류를 정말 심심치 않게 발견했고요.
그래서 정오표를 확인하면서 그런 거 다 고치게 바빴어요. 수험사로 먹고 사시는 기업일수록 이런 건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요인 말고요. 지금 언급해드리는 지금 이 요인들로 인해서 책값이 상승해도 괜찮아요. 결과적으로 책 가격이 상승해도 좋으니까 활자 크기를 지금 현행보다 한 10에서 20% 정도 더 크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활자 크기가 작으니까 계속 공부하다 보면 눈이 쉽게 피로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CD의 수록된 문제를 비롯해서 저자님하고 출판사에 있는 보고 문제를 아예 그냥 종이 인쇄물로 출판해서 판매하셨으면 좋겠어요. 교재 가격이 상승해도 좋으니까 그런 보고 문제를 되도록 많이 갖고 있을수록 저희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그것만큼 유리한 게 없더라고요. 전자물로서 제공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책 가격이 상승해도 좋으니까 그냥 종이 인쇄물로서 판매하는 걸로,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소방설비 공부를 하시는 많은 선후배님들 뿐만 아니라 어떤 종목이든지 그리고 어떤 공부를 하시든지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첫째로 체력 관리, 본인 몸 관리 전제하고 시작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합격하기 위해서 암기를 열심히 하는 것이 최우선인데 그것만큼 중요한 게 본인의 체력 관리와 몸 관리예요. 컨디션을 관리하는 것도 체력을 관리하는 그 범주에 다 들어가요. 체력이 없으면 건강을 잃기 쉬워요. 그러면 시험 당일에 응시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앞서 말했는데 운도 실력이라 했어요. 근데 그 운도 결국은 체력 관리가 선행되고 합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탕이 되어야 따라주는 것 같아요. 둘째로 공부를 하시려거든 필기는 체계적으로 공부하시고 실기, 그 중에서도 필답형 시험은 정말 미련하게 공부하고 암기하시라는 거예요. 모든 선후배님들이 다 그렇게 하시겠지만 저는 특히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필기시험을 너무 운이 좋게 한 번에 합격했어요. 한 번 정도는 불합격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필기 공부 시간이 짧아서 그다지 체계적이지 못했어요. 산업기사는 더 했죠. 기사를 타깃으로 했으니 그럴 수밖에요. 게다가 산업기사 필기는 더 운이 좋아서 정말 단어 그대로 턱걸이로 합격을 했어요. 총 80문제 중에서 48문제 맞고 그것도 마지막 과목은 8문제로 턱걸이. 그러다 보니까 실기를 정말 미란탱이처럼 준비해도 생각보다 점수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실기도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미련하게 하는 것보단 좋아요. 만약 미련하게만 하면 합보를 마냥 운에 맡겨야 할 수도 있어요. 응용력이 부족해질 수도 있어요. 제가 산업기사 실기를 준비할 때 그랬거든요. 산업기사 합격 수기 영상 때 안내해드린 세진북스 출판사의 그 책으로 공부했더니 그게 기본서랑 10년째 관연도 기출문제가 묶여있는 거였거든요. 거기에 왜 스프링클러가 1.6 세제곱미터로 부패하고 옥내 소화전을
2.6 세제곱미터를 곱해야 하는지 그 설명을 하더라고요. 뭔지 모르게 문제를 접근하는 게 좀 더 빨라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마지막으로 공부하시는 것과 관련해서 모든 걸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모든 걸 알려고 하지도 마시고요. 어찌 보면 이거야말로 정말 운에 맡겨야 하는 건데, 시험에 뭐가 출제될지는 시험 당일날 뚜껑 딱 열어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NFS식 규정을 어떻게 하나하나 다 암기할 수 있겠어요.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해도 정말 벅차 죽겠는데, 폐지될 때까지 한번 출제될까 말까 하는 것까지 알아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공부할 것만 공부하고 버릴 것은 버리는 그런 지혜도 필요한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합격 인정할게요. 이렇게 합격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 뭐 이후에 딱히 계획은 없는데, 지금 뭐 생각하고 있는 게 있긴 해요. 근데 아직은 뭐 확실히 뭐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합격 소개를 또 올리는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지금까지 YSM 엔터테인먼트 김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